안녕하세요. 파라다이스 발표를 맡은 리서치팀 김근혜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분석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업체는 총 17군데며 그중 메인은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이 세 가지 기업들입니다. 현재 아시아의 카지노 시장은 오른쪽 자료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gambling 마켓 시장의 규모는 25년까지 약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지노 산업은 전통적으로 VIP 위주의 사업이지만 현재 카지노 사업의 메가 트렌드 자체가 복합 리조트 사업이기 때문에 매스 고객들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둔한 편이지만 정치적인 상황이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취약한 편입니다. 다음은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카지노 산업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드로백과 홀드율입니다. 드로백은 카지노 이용객이 게임 참여를 위해 칩으로 바꾼 금액을 뜻하고, 홀드율은 드로백 중 카지노가 게임에서 이겨 취득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드로백과 홀드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테이블 게임보다는 슬롯 머신의 홀드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카지노 산업의 계절성입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주요 방문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들은 자국의 국가 연휴에 주로 방문하는 특성을 보이며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카지노 시장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월, 2월 중국의 춘절, 5월 일본의 골든위크 및 중국의 노동절, 8월 일본의 연휴, 10월 중국 국경절과 연말이 대표적인 장기 연휴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다수의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됩니다. 1월, 5월, 8월, 10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소비가 많고 따라서 분기별 수요가 고른 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 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신규 허가가 난 이후 외래 관광객 60만 명이 증가한 경우 승인이 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출 총량 설정 및 규제, 고객 전용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등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 1,100만 명을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20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자 2020년도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임시 휴장을 하였고 회사의 영업 기반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방문객 감소로 현금 창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호텔 산업입니다. 관광 호텔 산업은 경제 성장과 소득의 증가로 인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설립 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설비 진부와 방지 및 성숙기에 들어선 호텔 산업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 지출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규제와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 시간 증가로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지금 2021년 6월 기준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은 복합 리조트 40.96%, 사교장 수입 37.76%, 호텔 20.49%, 기타 0.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지노, 호텔,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스파 테마파크 형식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사무소 판촉 역량 강화 및 한중일 합동 이벤트 기획, 새로운 게임 머신 도입과 현지 매체 홍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고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 현황입니다. 현재 파라다이스는 서울 워커힐,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제주 그랜드, 부산 카지노를 포함해 총 4개의 카지노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끊겼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기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를 제외한 3개점의 드로백 비중이며 양쪽 모두 일본인 VIP 고객의 드로백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21년 3분기까지의 드로백 추이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의 미국 진출입니다.
파라다이스는 호텔 사업 확장을 목표로 2016년 3월 해외법인 파라다이스 아메리카 LCC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지역에 위치한 엠베시 수트 올랜도 다운타운을 인수했습니다. 이는 중심 업무 지구에 위치해 상업 빌딩과 시청 등 공공기관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용 명소인 호수공원과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 입지 조건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호텔 브랜드 중 하나인 힐튼을 통해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해 올랜드 지역 내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객실 점유율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많이 회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가족 단위 또는 일반 매스 고객을 타겟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완비와 여가 시설 개발에 집중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이 투입되었고 테크호텔 711개의 룸과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한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준 플라자, 회의할 때 사용하는 컨벤션, 스파, 부티크 호텔, 클럽, 테마파크, F&B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문화관광, 레저를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한류를 제공합니다. 문화, 뷰티, 패션, 음식 등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으며 현재 4개의 메인 레스토랑과 3군데의 서브 다이닝을 포함해 총 7공간의 F&B 시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언더플레이트와 트렌디한 일식당 라쿠, 미슐랭 2스타로 선정된 중식당 임페리얼 트레저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F&B 이외에도 따로 준비된 플레이스테이션 존, 키즈 존, 볼링 시설, 다트, 포켓볼 게임 등이 준비되어 있는 복합 문화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파라다이스의 자회사로 일본 세가사미 기업과 파라다이스의 합작법인 회사입니다. 합작법인으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를 건설했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5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약 2년 만에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풀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영국 강연에서 주요 7개국 수준으로 원활한 외국인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 일본 기업인 세가사미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공동 개발했던 만큼 일본향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파라다이스의 일본인 VIP 드라백, 즉 구입액 비중은 35%로 타사 대비 높고 매스 고객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까지 고려하면 40% 이상입니다. 일본은 곧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트 파라디스 호텔입니다. 현재는 휴장 중이며 전 객실이 58개의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유러피안 부티크 컨셉의 호텔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보려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은 총 55% 이상을 파라다이스가 차지해왔고 현재 파라다이스는 오른쪽 자료와 같이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VIP 고객들은 주로 테이블 게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카지노 사업의 판매 경로는 고객의 등급별로 콤프를 제공함으로써 VIP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VIP가 아닌 일반 고객들을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와 판촉 활동 및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동안 교포들의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카지노 매출은 워커힐과 파라다이스 시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장을 일본, 동남아, 중국으로 잡고 세분화시켜 고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촉 행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케팅과 고객 유치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의 경우 전년 대비 호텔 매출이 51% 성장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희망퇴직 및 성과금 지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텔은 크게 3가지로 인천, 부산,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호텔의 경우 이미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매출 회복을 넘어선 수준이고 올랜도 소재의 호텔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평균 $20 미만으로 연간 실적이 차이나 파라다이스 호텔 사업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규제로 카지노 매출은 부진한 상황이며 국내 레저, 여행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호텔 부문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 회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매출을 기록하던 아트 파라다이스 호텔이 현재 휴장 중이지만 해외에서도 엔데믹 선언을 하게 되면 다시 오픈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호텔이 재개장할 경우 매출이 상당히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장 시기는 주변국들이 국경 봉쇄 해제에 발맞춰 9월에서 10월쯤으로 예상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거리 두기가 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의 규제가 없을 거란 확신이 있으면 그때 아마 공식적으로 재개장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KB증권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VIP 비중이 높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공, 중국인 BRP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놨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월 6일자 기사를 보면 파라다이스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업 소유의 강남 오피스텔을 1,005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파라다이스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RP들의 한국으로 유입입니다. 정켓은 카지노와 계약을 맺고 대형 VIP 고객을 유치해 테이블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카오 규제 당국이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켓 영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타격을 받은 마카오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 마카오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마카오 카지노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카지노 사업의 허가권 유효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정켓업자들이 한국으로의 VIP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정켓업자들의 수수료와 관련이 있는데 우선 정켓업자들은 마카오에서 고객 유치 대가로 롤링칩 총액의 1.25% 이하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한국의 경우 1% 후반에서 2%까지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켓업자들은 마카오 BRP들을 한국과 동남아시아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6월부터 국가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주요 VIP 고객인 일본인 고객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VIP 드롭액에서 일본의 비중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일본인 VIP로 인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다시 카지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적인 국경 봉쇄 해제와 지난달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로 인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타겟인 중국과 일본이 여전히 보수적인 방역 정책을 펼쳐 기대감에서 그쳤고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의 핵심 고객인 일본이 6월부터 본격적인 국경 봉쇄 해제를 선언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국경 봉쇄 해제를 선언한 경우 주가가 탄력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안타 증권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GKL에 비해 파라다이스의 23년 영업이익률은 전망은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연초 대비 수익률은 3사 모두 1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회복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GKL, 파라다이스 세 기업 비교는 시간 관계상 발표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호텔과 리조트에서 개인별 MBTI 특성에 맞는 호캉스를 추천하는 MBTI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이의 경우 호텔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I 성향의 경우 휴식과 미식을 즐기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SNS의 성장으로 인해 사진이 MZ세대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리조트 내부에 총 2,700여 점 이상의 고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해 두었고 럭셔리 컨셉으로 보여주기식 자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줍니다. 한 작품당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호가하는 작품들을 무상 전시 중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럭셔리 제품에 대한 보복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 회복 후 리조트, 여행, 호텔 부문에서 보복 소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의 럭셔리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보다 현재 사람들의 여행 욕구가 훨씬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욕구가 적었던 럭셔리 제품에 대한 보복 소비가 엄청났던 것으로 보아 여행 레저 산업에 대한 보복 소비는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 변동 리스크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사업이 주요 현금 창출 사업인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환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환전 이후의 매출에 반영되어 환율 변동이 매출에 끼치는 위험은 적은 편이고
보유하는 외화 규모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로 게임을 참여를 해야 매출이 외화로 잡히게 되는데 칩으로 환전 후에 게임에 참여하고 카지노가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원화 절하 시에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로 카지노 고객의 일본인 비중이 높아 원엔 환율 하락 시 고객 감소와 환전액 감소로 인해 드랍액 자체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원엔 환율과 주가가 주로 역의 관계지만 원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일본인 매스 고객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세계적으로 엔데믹 선언과 국경 봉쇄 해제 등 리오프닝 되고 있는 현재 또다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 않고 오미크론과 같이 전파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아직까지는 백신과 치료제들도 등장하고 있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치사율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될 경우 또다시 규제가 강화되어 파라다이스의 카지노와 호텔 레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상치입니다. 22년까지는 리오프닝 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100%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23년치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22년 카지노 예상 매출액입니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은 약 2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월까지 외국인의 입국이 온전히 회복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4분기 수요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고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19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의 평균은 220만 명 이상이었고 21년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은 평균 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카지노 부문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19년도 카지노 매출 원가는 약 87%이며 20년도 매출 원가는 91.8%, 21년 매출 원가는 96.2%였습니다. 방문객 증가와 카지노업 정상화를 미루어 보았을 때 매출 원가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고 22년 매출 원가 산정 시 19년도 매출 원가 87%를 적용했습니다. 23년도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계산했습니다. 카지노의 홀드율은 매 분기마다 다르며 20년도 기준으로 워커힐 평균 16%, 파라다이스 11%, 제주 그랜드 11%, 부산 호텔 13% 정도입니다. 카지노 월별 손익분기점은 매출 200억 원 나누기 3월 드랍액 190억 원으로 거의 흑자 전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효과로 22년 2분기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낮아져 정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부문은 기준을 코로나 이전으로 잡았습니다. 20년, 21년은 해외 출국 규제가 심해 국내 수요가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정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른쪽 표는 19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올랜도 호텔의 경우 환율이 1,250원을 적용해 환화로 산출했습니다. 작년 3분기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평균 단가는 사상 최고치인 43만 8천 원을 달성했고 호텔 부산의 평균 객실 단가 또한 35만 1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 다이닝 매장의 테이블 수와 룸 개수를 측정하고 룸 이용객 85% 이상이 다이닝 레스토랑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상 회전율은 객실 점유율 합의 평균을 내 66.3% 계산했습니다. 22년도 예상 매출은 주요 F&B 매장의 22년 예상 매출과 호텔 예상 매출을 합쳤고 22년 최종 매출액은 1,029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아트 파라디소의 경우 22년 4분기에 재개장할 것으로 예측해 적용했고 매출 원가는 19년도의 평균치인 88%를 적용했습니다. 23년도엔 아트 파라디소가 정상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원가 상승률 3%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북한 리조트 사업에서 리조트 내 일부 시설 운영을 개시해 펀시티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영장 겸 스파 시설인 시메르 이용료는 평수기 5만 원, 성수기 6만 원, 극성수기 7만 원으로 평균값을 내 성인 1인당 6만 원, 어린이는 5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북한 리조트 이용객 수는 코시스에 따라 1년 리조트 이용객 수 1,074만 8천 명 중 파라다이스의 점유율을 30%로 예측해 산출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호텔 어워즈 순위를 참고했는데 파라다이스 시티가 1위, 호텔 부산이 4위, 아트 파라디소가 5위를 기록해 대략적으로 30% 예측했습니다. 클럽 크로마는 23년부터 재개장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원더박스는 성인 2만 8천 원, 어린이 2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23년도부터 클럽 매출 산정 시 유사 엔터 사업인 카지노 이용자 수를 첨부했습니다. 국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까지 카지노 평균 이용자 수가 574만 명입니다. 여기에 30%를 적용해 172만 명이고 테이블 하나당 4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한 테이블의 가격은 평균치로 80만 원 적용했습니다. 최종으로 산출된 클럽 매출액은 3,444억이며 리조트 부문은 22년 수치에 경제성장률 3%를 적용했습니다. 클럽 매출액에 리조트 매출액 2,750억을 더해 총 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19년도 평균치인 84% 적용했습니다. 23년 당기순이익은 32.5이고 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퍼는 19년 약 100으로 19년만큼 온전히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호텔 부문은 회복이 됐고 보복 소비의 효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60으로 잡았습니다. 23년 예상 주가는 21,445원으로 상승률 42.02%입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